문재인 정부를 욕을 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를 순방하면서 네. 종전선언을 구걸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권이고 뭐 이적행위다, 친북, 뭐 이적행위다. 간첩이다, 뭐 심지어 이런. 말이 됩니까? 아니 네. 대한민국에서 지금 1953년에 전쟁이 끝나가지고 지금 얼마입니까? 71년. 70명이 넘는 아마 최장 아미스티스 그렇죠. 휴전협정 최장 상태죠. 휴전협정 상태. 즉 네. 언제든지 전쟁이 교전 됐습니다.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태. 그것을 미국- 끝내자는데 이렇게 반대하고 그것을 그렇죠. 친북이다 뭐다 말하는 거는 이건 제정신 아닌 정권이에요. 전쟁 계속 하자 그래 놓고 자기들은 전쟁할 준비도 제대로 안 갖추고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이나 네. 대통령의 선서나 네. 모든 헌법은 그렇죠. 평화적 평화 통일. 통일을 국가의 제1의 네. 과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평화 통일이 사라졌습니다. 평화 통일을 추구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책무를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헌법적 의무. 네. 국회의원 선서할 때도 했죠. 예, 국회의원 예, 평화적 선서법. 통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네. 평화를 이야기하면 이상한 그 사람으로 평화를 취급하는. 이야기하면은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아예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제목에 평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러지 미국에서 예. 한반도 평화 법안을 제출한다는 건 정말 예. 소중하고 가치 예. 있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하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브래드 서먼하고 앤디 김 의원이 상당히 또 큰 역할을 그렇죠. 해주고 있어서 네. 저도 뭐 몇 번 만나 뵀습니다만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영김 의원, 우리 인천 출신인데 저 같은 또래고 지금 영김 의원은 아주 서부, 보수적이죠. 그죠? 예. 서부인데 보수적이고 아, 예. 예, 앤디 김은 이제 동부에 있는데 이제 좀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적이고. 민주당 핵심이고 예. 예. 뭐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7월 달에 바이든이 예, 사퇴한 사퇴하고. 이후로 카밀라로 후보 교체되고 또 최근에 TV 토론에서 상대적으로 성공함으로써 카밀라가 지금 막 리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리 박 의원님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멜라에게 가장 유리한 여론조사는 전체적으로 한 6%를 카멜라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민주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에 반해서 이제 네이트 실버나 이런 사람들을 인용해 가지고 정책으로 들어가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경제가 중요하다. 경제에서는 누가 더 잘할 것 같으냐. 그러면 또 5, 6% 이상 트럼프가 이겨요. 그래서 그 경제가 중요하다. 아니면 이민에 대한 그 대책이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구체적으로 정책 현안에 들어가면은 좀 트럼프가 유리한 걸로 나오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대표하는 내일 투표라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할 때는 좀 카멜라 해리스가 유리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유리한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바이든하고 그 트럼프하고 이제 대선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정보기관에 있었는데 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 구석구석까지 표를 긁어 모으는 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이미 이런 데 두려움을 느낀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멕시코계도 있고 뭐 아랍계도 인도계, 중국계 다 후보 등록 아니 선거인단 등록을 한 거예요. 그것을 민주당이 싹 긁어 모아서 정말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트럼프를 이겼다. 그래서 그 부분 조직력하고 이 바닥을 긁어내는 그 능력, 선거장,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능력이 확실히 민주당이 유리하다, 강세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한테 유리한 측면인데요. 부지불식간에 뭐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해야 된다, 혹은 뭐 인종주의를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표면적으로 나와 있지만 PC주의라고 그러는 소위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있지만 분명히 미국 사회는 백인 우월주의와 백인 다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65% 정도는 되거든요. 60에서 70% 정도가 아직은 백인이 압도적인 겁니다. 압도적인 거죠. 그리고 그 특히 이제 그 상대적으로 교육을 덜 받았지만 보수적인 그리고 이제 소득은 좀 적은 백인들, 그걸 이제 푸어 화이트, 가난한 백인들은 이제 몰표예요. 몰표고 그 거의 대부분의 이제 그 지역에서 민주당이 유리했었는데 그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서 친공화당을 확 쏠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그 백인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때 소위 이제 몰표 대이동이 일어날 때는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화당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닥을 파고드는 민주당의 조직력과 여전히 그 백인 우월주의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저변으로 깔려 있는 그 흐름을 이제 트럼프가 분명히 살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그렇죠. 싸움인데 대외 정책으로서는 트럼프가 우리한테는 좋고 경제 정책에서는 아무래도 해리스가 조금 우리한테 낫지 않는가.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사실 미국 언론, 주류 언론 이런 문화적인 영역을 다 민주당 쪽이 장악하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언론에는 항상 네. 그 민주당 옛날도 힐러리가 우세한 걸로 나왔는데 트럼프한테 졌고 네. 이번에도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나오고 그렇죠. 우리나라 언론도 대부분 그걸 받아쓰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아주 불리하게 보여지지만 예. 실제 샤이 트럼프도 있고 예. 아직 알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요소 복병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세계관 예. 아니면 트럼프가 보는 국제 정치에 대한 인식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쉽게 우리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트럼프가 현재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이 현안, 즉 전쟁을 종식시키는 문제에 네.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기후변화 문제 이런 데서는 저도 카멜라 해리스를 적극 지지하는 입장이고 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트럼프 예. 또 파리 협약을 탈퇴하고 이게 상당히 좀 그게 저는 예.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이민자 문제 또 상대방을 막 함부로 대하고 비하하고 인종주의적인 예. 차별 이런 거는 아주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면이 많은데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을 보면서 나는 트럼프 답변에 상당히 좀 공감을 했는데 그렇죠. 그때 아시다시피 TV 토론에서 네. 트럼프에게 당신은 젤렌스키 팬이냐 푸틴 팬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답변했냐 지금 누구 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쟁을 당장 종식시키는 게 그렇습니다. 중요하다.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젊은이가 죽고 여성이 죽고 노약자가 죽는 누가 것이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다. 네. 아무튼 나는 아주 그건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그런 마인드. 네. 트럼프가 지금 자기가 자랑하는 게 자기 4년 임기 동안 대통령 네. 때 한 번도 전쟁이 난 적이 없다. 네. 그런데 해리스는 전쟁 났지만 미국이 직접 참가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대리전을 프록시 워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지만 네. 어찌됐건 전쟁이 없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현 바이든 정권도 차이가 그렇고 국제 분쟁에서 개입해서 차단하고 예방하고 전쟁이 일어나면은 종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리전이고 우리 국민 죽는 것 없고 우리 무기 팔면 되니까 전쟁은 좋은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하나 지적할 점이 국민 여러분 이라크전이 2003년도에 발생했거든요. 제가 그때 바그다드까지 가서 이라크전을 반대하고 싸웠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라크전에 대해서 너무 피부로 제가 이라크를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소위 말한 조지 W 부시의 프리엠프티브 팔러시 그러니까 선제 공격 전략을 비판하고 이라크의 WMD 대량 살상 무기가 없는데 이거를 있다고 왜곡해서 지금 이라크를 침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라크 침략 때 반대했어요 트럼프가. 스투피드하다. 아주 세게 비판해. 그래서 조지 부시 가문하고도 틀어졌고. 지금도 조지 부시가 지금 해리스를 지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화당인데도. 그다음에 딕 체니. 딕 체니가 그때 이라크전을 주도했던 부통령 그렇죠. 아닙니까? 럼스펠더랑 다 같이. 그러니까 딕 체니 딸이 지금 공화당 의원이잖아요. 근데 여기 트럼프를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역사적으로 재밌는데 왜냐하면 다 이 사람들이 이라크전을 일으켰던 주 세력들이었기 때문에. 트럼프를 미워하는 거죠. 그때 참 슬픈 시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외 정책의 진면목을 봤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연 미국의 어떤 그 대외 정책의 결정이 정의인가 진실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라크를 공격할 때 사담 후세인이 어딘가에 핵무기, 생화학무기를 숨겨놓고 있다. 그래가지고 콜린 파월을 유엔 무대에 내세워가지고 논쟁을 했잖아요. 속았다 그랬죠. 자기도 속았다. 그래가지고 그 빌팽인가 그 프랑스 외무장관하고 콜린 파월하고 붙어요. 붙었는데 이제 콜린 파월이 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시하는 많은 그 화면, 사진 이 모든 것들이 막 개가 막 쓰러져, 돈가스를 그리고 먹고 뭐 죽고 컨테이너에서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다. 그런데 완전히
그 가짜 뉴스였죠. 네, 가짜 뉴스였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